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ICT공학부 가상현실 전공 정하은입니다. 개선된 생성형 전이학습을 통한 스타일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기존 신경 스타일 전이 이해, 제한된 신경 스타일 전이의 인물화 출력 개선 방법, 훈련 결과, 결론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심층 신경망은 인공신경망과 생물학적 비전 사이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물체의 깊이를 인지하고 윤곽선을 구분하여 배경과 물체를 분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가 아닌 색을 통해서 공간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인상주의 인물화는 사실주의 인물화보다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주의에서는 인물의 묘사를 자세하게 하여 입체감을 부여합니다. 즉, 사실주의 그림은 입체감을 통해 공간감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인상주의는 사실주의만큼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자와 배경이 분리되어 보이는 원인은 색깔입니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초록 의상과 대비되는 색깔인 주황색을 활용하여 여자가 배경과 분리되어 보입니다. 인물의 정확도는 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그림의 눈을 통해 묘사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주의 세부 음영은 적은 영역을 어둡게 묘사하고 넓은 영역은 밝게 묘사해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인상주의 세부 음영은 주황 계열이 피부색의 주 성분임에도 푸른 계열의 분포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인상주의는 색상으로 입체감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이를 비사실적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적 렌더링이 주 연구 분야였으나 최근에는 비사실적 렌더링을 활용해 다양한 화풍과 질감 표현을 활용하여 예술적 형태로 재생성하였습니다. 위 기술에서는 주로 특징선을 추출하거나 방향 필드를 생성합니다. 3차원 물체로 예를 들면 정점의 공류를 이용해 방향 벡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인공지능 이미지 처리 작업에서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해 계층에 따라 객체 정보를 명확하게 합니다. 여기에 이미지 출력을 개선하기 위해 비사실적 렌더링처럼 스타일 표현을 얻기 위해 이미지를 그래프로 군집화하여 스타일 추출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문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기존 신경 스타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 스타일 전이는 콘텐츠의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입니다. 원본 사진의 구조는 유지하되 색상과 표현은 예술 작품에서 가져와 사용합니다. 신층 신경망의 분류기가 원시 네트워크 활성화로 훈련하여 컨텐츠를 표현합니다. 스타일 표현을 할 때 다른 유형의 누련들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합니다. 이는 시각 시스템의 복합 세포들에 의한 생물학적 개념을 활용해 구현하였습니다. 합성곡 신경망의 각 계층은 이미지 필터의 모음입니다. 네트워크의 상위 계층은 객체와 그 배치의 고수준 내용을 포착하지만 재구성에서 정확한 픽셀 값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위 계층의 재구성은 원본 이미지의 픽셀 값을 제한합니다. 입력 이미지에서 스타일은 특징 공간을 사용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특성 맵의 공간 범위와 다른 픽셀들 응답 간의 상관관계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다중 스케일 표현은 알 수 있지만 전역적인 배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합성공 신경망의 장점은
배경 잡음과 기타 잡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미지의 불변성과 특징을 포착합니다. 컨텐츠 이미지는 중간층들 중 특성 맵의 값들로 표현됩니다. 스타일 전이 네트워크의 전체 손실은 컨텐츠 손실 플러스 스타일 손실입니다. 컨텐츠 손실은 노이즈 이미지가 심층 신경망 네트워크를 통과해 특성 맵이 됩니다. 컨텐츠 이미지도 동일한 과정으로 특성 맵이 됩니다. 노이즈 이미지와 컨텐츠 이미지 각각에 대하여 같은 레이어에서 같은 채널과 활성화 값을 구해 손실값을 구합니다. 컨텐츠 손실값을 비교해 두 이미지의 활성화 값을 유사하게 합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노이즈 이미지가 컨텐츠 이미지와 비슷해집니다. 스타일 손실을 구하려면 특성의 상관관계를 정의해야 합니다. 두 특성 간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입니다. 두 특성 간 패턴이 비슷하면 내적이 크고 패턴이 다르면 내적도 작아집니다. 특정 레이어에 있는 특성 간 상관관계를 행렬 형태로 한 것을 그람 행렬이라고 합니다. 스타일을 훈련할 때 노이즈 이미지의 그람 행렬과 스타일 이미지의 그람 행렬의 차이를 줄이도록 훈련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스타일을 찾도록 합니다. 모델은 VGG19를 전이학습하였고 데이터셋은 이미지넷을 활용하였습니다. 19개의 가중치 계층의 깊이를 통해 선행 기술 구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입력 이미지가 이미지 트랜스폼을 통과합니다. 이미지 변환 네트워크 출력인 Y는 스타일 대상 및 컨텐츠 대상과 함께 VGG19로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주파 생성을 줄이기 위해 레귤리제이션을 추가합니다. 이제 제한된 신경 스타일 전이의 인물화 출력 개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얼굴에 적용해 정확한 출력 결과를 만들려면 모델이 얼굴의 구조를 학습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이미지 전처리 단계에서 픽셀 단위로 구조를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 4가지 분할 방식을 콘텐츠 이미지에 적용하여 비교했습니다. 분할한 그리드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첫 번째 패턴 스왑과 세 번째 퀵 시프트는 얼굴의 그리드에 맞춰 분할했지만 두 번째 SLIC와 네 번째 콤팩트 워터쉐드는 일정한 격자 그리드로 분할하였습니다. 세 번째 퀵 시프트처럼 미세한 분할은 인물의 양감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지 않고 배경을 인식하여 인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구조에 앞에 펠젠스하브 알고리즘을 추가한 구조도입니다. 펠젠스하브 알고리즘은 사람의 인지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모아 그룹화한 분할 방식입니다. 이는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아 기술로 구현하였습니다.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전체의 형태, 모양이라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개념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지각 중심적인 해석을 강조한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지각 문제가 단지 요소들이 집단화되어 물체를 형성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각적 분리 문제는 때때로 정경 배경 분리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지 분할은 픽셀을 특징 공간에 매핑하여 유사한 특징점을 군집하는 것입니다. 위 알고리즘은 군집화할 때 그래프 기반 분할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미지 픽셀은 노드에 해당하고 가까울 때 선으로 연결합니다. 가까운 노드를 간선들로 연결하면 그래프 G는 VE가 생성됩니다. 이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모든 특징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간선의 가중치는 특징점들 간의 거리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각 픽셀을 X, Y, RGB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간선의 가중치는
L이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드에 고정된 이웃수를 찾으며 n개의 이미지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은 5n 로그 n입니다. 인접한 픽셀들끼리 이웃을 형성하고 이미지상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유사한 색상의 이미지 픽셀은 최근접 이웃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스케일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일 값은 10, 100, 1000으로 설정해 비교했습니다. 스케일 10은 세부적인 묘사 때문에 오히려 인물의 양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스케일 1000은 면적을 넓게 차지하여 애니메이션과 같은 효과에는 적합하나 인상주의 인물화를 구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케일 값은 1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존 스타일층은 모든 블록에 컨볼루션 1을 사용하였으나 개선된 방안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며 2, 2, 3, 3, 4층을 사용하였습니다. 특성 맵을 그람 행렬의 수치로 시각화한 내용 중 특이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스타일 값의 평균 값은 스타일 텍스처 강도를 나타냅니다. 높은 값은 해당 레이어에서 스타일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스타일 텍스처 강도가 높은 레이어를 사용하면 이미지 생성에 스타일이 더 강조됩니다. 히스토그램을 보면 기존 스타일보다 개선 스타일이 더 풍부한 특징을 인식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 결과입니다. 아담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데 적용되는 옵티마이저를 설정하였습니다. 에포크는 총 50이고 각 단계별 출력 과정을 시각화했습니다. 각 단계를 살펴보면 에포크 5일 때는 눈과 입이 불분명하고 얼굴의 색상도 안정화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포크 15일 때는 전 단계보다는 안정되었으나 코와 턱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에포크 50이 되니 안정되었고 그림의 배경이 스타일 이미지와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결과입니다. 기존 방법과 개선된 방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존 방식은 얼굴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해 외곽이 불분명합니다. 또한 이미지의 텍스처는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방법은 스타일 이미지의 텍스처도 묘사하였고 색감 그리고 음영까지 다 참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RGB로 시각화해 비교했습니다. 가운데는 스타일 이미지입니다. 이 스타일 이미지와 비교하니 기존 방식은 편차가 크고 일정한 값에서 높은 수치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방법의 그래프의 곡선을 보면 스타일 이미지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젠스왈브 알고리즘을 사용해 이미지를 개선해 보았습니다. 생성 이미지의 시작은 인간의 그림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인간과 기계의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VGG19의 데이터셋인 이미지넷이 아니고 인물 중점 데이터셋인 LFW 데이터셋을 활용해 더 얼굴 인식의 정확도를 높일 것입니다. 위 연구가 다양한 컨텐츠 생산에 이바지되길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